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급하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요 문의를 주셨던 대형 SUV 팰리세이드의 연비가 공개되었습니다. 드디어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가 공개된 것인데요, 팰리세이드가 출시가 되기 전부터 연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신형에서는 기존 TMED 1 방식에서 TMED 2 방식으로 달라졌다고 알려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가 공개된다면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출시 전에 채널에서는 새로운 2.5 하이브리드 엔진의 연비로 14.5km 정도를 예상했었죠. 이후 카페를 중심으로 11km다, 10km도 안 나와요, 이런 반응까지 있었고요. 사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과연 공식 연비는 어느 정도인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하이브리드 차량 연비를 보겠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2.5 터보 엔진에는 자동 변속기 6단이 조합이 되고요, 3가지 사이즈의 타이어가 조합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인치수가 높을수록 연비는 안 좋아지고요, 승차감 역시 안 좋아집니다. 정말 궁금했던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2.5 엔진과 어느 정도의 연비가 나올까요? 이륜 차량 18인치입니다. 복합 연비는 14.1이네요. 다행이에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많이 이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도심 주행인데요, 14.5km입니다. 이번에 사이즈까지 엄청 커졌는데요, 14.5km?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꽉꽉 막히는 도심에서 큰 차량을 운행 안 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이용 안 하시는 경우가 있었고요, 연비가 가솔린 차량은 지금 공식 연비가 도심에서 7km까지 떨어지는데, 이거보다 여름에 에어컨을 키면 더 떨어지죠. 14km가 넘는 연비라면 그래도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1열, 2열, 3열을 가득 채우고 이동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14km에 가까운 연비가 도심에서 나온다면 만족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륜 차량은 18인치와 20인치, 그리고 최고로 21인치 3가지 사이즈의 타이어가 제공되는데, 18인치의 경우 빌트인 캠이 없는 모델에서는 복합 연비는 14.1km고요, 도심에서는 14.5, 고속도로에서는 13.6km입니다. 따라서 복합 연비는 14.1km입니다. 빌트인 캠이 적용된 차량에서는 연비가 조금 떨어지는데, 복합 연비 기준으로 13.9km고요, 도심 연비 14km, 고속도로 연비는 13.7km입니다. 이번엔 사이즈가 좀 더 큰, 딱 좋은, 어쩌면 팰리세이드의 가장 타협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20인치의 연비를 보시면 복합 연비 기준으로 12.7km, 도심 12.9, 고속도로는 12.4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21인치는 예상보다 차이가 작은데요, 복합 연비 기준 12.5km, 도심 12.5, 그리고 고속도로 12.5, 모든 게 다 동일해요. 기가 막히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정말 궁금해서 이거부터 보시죠. 그럼 먼저 출시된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는 어땠을까요? 정확하게 비교하기 힘든 이유가, 카니발의 경우는 20인치는 없고요, 18인치, 19인치 이렇게 두 개의 모델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다 볼게요. 먼저 연비가 가장 높은 18인치 빌트인 캠이 없는 모델에서는 복합 연비는 14km고요, 도심에서 14.6, 고속도로에서 13.3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치 높은 타이어에서는 연비가 그래도 제법 떨어지죠. 13.5km, 도심 14km, 고속도로 12.9. 이 차량들의 차이를 보면 그래도 1km 이상의 차이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빌트인 캠이 들어간 18인치 모델에서는 복합 연비 기준 13.7, 도심 14km, 고속도로 13.4km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카니발의 경우 13.5km에서 약 14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팰리세이드의 연비로 돌아가면, 팰리세이드의 복합 연비는 인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1대1로 비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카니발에서는 19인치가 최대 사이즈였고 19인치에서는 복합 연비가 13.5km였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죠? 종합적으로 온다면 쪽으로 어느 쪽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건 같은 비교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유는 카니발은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기본 엔진이고요, 팰리세이드의 경우 2.5 가솔린 터보 엔진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었죠. 2.5 터보 엔진의 최고 출력은 262마력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냐면, 카니발 1.6 엔진의 경우 180마력이죠. 262마력에서 180마력을 빼면 기본적으로 두 차량은 1.6과 2.5 내연기관으로 비교해봤을 때 82마력의 차이가 나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주행할 때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힘의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는 나 혼자 운전하는 경우보다는 가족이 함께 이동을 하죠. 특히 1열과 2열까지는 거의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라서 탑승 인원수에 따라서 느껴지는 힘의 차이는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출력 비교해봐야죠.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가 결합이 되면서 합산 출력, 즉 시스템 최고 출력이라고 하는데, 팰리세이드 가솔린 2.5 터보 하이브리드의 최고 출력은 334마력입니다. 334마력에서 카니발의 경우는 245마력이었죠. 245마력을 빼면 1.6 엔진 카니발과 2.5 엔진인 팰리세이드는 무려 89마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89마력 차이면요, 와, 정말로 고성능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주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두 차량의 힘 차이는 정말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시내 같은 그냥 평평한 도로에서는 힘의 차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외로 마트로 올라가거나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오거나 동네에 있는 언덕을 넘을 때 두 차량의 힘 차이는 제법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륜 차량의 연비는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보시죠. 사륜 차량의 최대 복합 연비는 11.4km고요. 최소는 12.5km입니다. 근데 정말 다시 봐도 기가 막힌 게, 이륜 차량에서 21인치의 연비가 복합, 도심, 고속도로 모두 동일했죠. 마찬가지로 사륜 차량도 20인치, 21인치가 거의 0.1 정도의 수치라면 TMED2 방식의 2.5 엔진에서는 도심과 고속도로의 연비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새로운 TMED2 방식이 과연 어떤 기술들이 들어갔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시승을 곧 앞두고 있고요. 현대차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기술 소개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참석해서 이 부분도 여러분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도 14km가 넘었다는 점에서는 저는 칭찬하고 싶고요. 그리고 가솔린 차량과 비교해도 가솔린 차량에서는 8km대까지 떨어지지만 여름에 주행을 해본다면 6km도 맛볼 수 있습니다. 두 차량은 좀 보수적으로 해석할 때는 약 한 30%의 연비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30% 이상 차이는 제법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유소 가서 기름을 가득 주유하셨을 때 10만원 중반 좀 아래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정말 10만원 정도에서 늘 수 있느냐, 이건 체감상 많이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급하게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여러분께 하이브리드 연비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저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승기 영상, 그리고 하체 분석 영상, 이렇게 두 편을 빠르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차 구입할 때 연목구름 웰카 한번 이용해 보세요. 구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아보시고요. 가장 좋은 조건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현금 구입 시 2% 캐시백이 있고요. 생색내기 사은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업계 최고의 썬팅 필름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이것만 챙기셔도 다른 조건보다는 월등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미리 체크하고 있다가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